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소식 한 절반쯤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소식 절반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요. 제가 보기에 뜨거운 경선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강동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강동갑에서 사실상 사고가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제 공관위원회에서 아주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최종 결론은 전주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경선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원해달라 라는 노골적 문자를 보내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주에 하면 뭐 그동안 전주의원 판사 출신인데요. 그동안에 뭐 대변인도 하고 그 많은 활동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강동갑을 일단 당협위원장, 지금 현재 대변인하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을 윤희석 대변인은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을 했어요. 이걸 밀어제끼고 당협위원장을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당연히 이제 공천까지 따내는 게 목표겠죠. 그것까지는 뭐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희석 같은 경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윤희석도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바른 골목에서 이제 어차피 이게 사지선다형 하나밖에 답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all or nothing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법률상 위반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경론이 벌어졌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무혐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아주 종횡무진하고 있죠. 뭐 밤낮,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소통의 달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화법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거를 틱톡 화법.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변인들의 논평을, 그래서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숏폼이죠. 요 형식으로 짧고 간결하게 즉각 대응하라. 이렇게 해서 한동안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써먹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지금 언론에 회자되는 방법은 틱톡 화법 비슷한 맥락이죠. 재빠르게 이 공격과 방어를 잘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항상 뭐 이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긍정이 많으면 꼭 단점이 또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판적 시각은 있지만은 이거는 뭐 나름대로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MBC, KBS 맨날 욕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패널을 갖다가 한쪽 패널만 놓느냐? 이런 것처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긍정평가가 많지만 뭐 일각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김부겸 전 총리가 승진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승진 나죠. 그래서 김부겸 총리의 특단의 결심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석 얘기가 뭐 오늘까지도 언론에 회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왕십리 회군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막전막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논평을 해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논평의 정확성이랄까,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하시겠지만은 제 스스로도 제가 논평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다른 분들의 해석을 많이 제가 소개해드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과연 어떤 분들이 저는 초점을 달래서 어떤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었을까 만류를 하는데, 어째서 이낙연 총리, 왜냐면은요, 아니 당정회의 때마다 만난 게 이낙연과 임종석이에요. 왜냐면 일기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 총리인데, 자, 그러면 임종석이 떠난 이후에까지도 총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종석이가 이낙연 총리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인간적인 신의와 정치인으로서의 신의 관계가,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이 강동갑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강동갑 사건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7일하고 오늘이 5일이잖아요. 7일하고 8일 이틀간
지금 이제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5일이니까 최근에 4일날 이 경선 운동 기간이 전이죠. 7일, 8일이니까 지지 호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걸 누가 보냈느냐? 그 현 위원장인 선거 하기 전에는 다 위원장을 내려놓으니까 그 전주의 의원이 여기에 자기를 지지해달라 이런 이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강에 있는 클린 공천지원단에서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주에는 판사 출신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고 윤희석은 지금 현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강동갑 위원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몇 년간 수년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둘이 이제 지금 아주 격한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희석 대변인의 경우는 자기가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주의 의원은 이제 그거를 이제 먹은 거고. 그러니까 기본 지지세는 윤희석도 만만치 않을 테고, 전주에는 또 현직 의원이니까 또 지지 이 세가 또 거기도 나름대로 만만치 않겠죠. 자, 그런데 이 강동갑 그 전주의 의원이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일날 경선 여론조사 선거운동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 나를 지지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보를 받고 심사에 들어갔어요. 자, 왜냐면은요, 7일, 8일날 경선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5일부터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날 이틀 전에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주장이 되게 됐고, 이 공심위 안에서도 말이죠, 이거는 사전 선거운동이 맞아. 이런 의견하고 아니야 의견이 상당히 팽팽했다고 TV조선이 보도하고 있어요. 자, TV조선 보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보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론 끝에 이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은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참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요, 이 법률적으로, 이 법률이라고 하는 선거 관련 법률이 될지 아니면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 관련 그 지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런 점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전주회가 누굽니까? 판사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왜 이 논란성이 있는 일을 했느냐? 그 자체가 이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기까지 가는 요 문제를 일으켰느냐? 지금 우리 국민의힘 공천이 그런 대로 굉장히 깔끔한 그야말로 클린 이 경선과 클린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문제점을 야기한 사람이 만약에 판사가 아니다 그러면 또 순수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데 판사 출신이고 그동안에 전주회가 해온 일이 뭡니까? 민주당 이재명의 이 법률 위반의 일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온 사람 아니에요? 그 논란이 되는 일을 최종적으로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따지기 전에 논란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저질러 왔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발목까지는 아니겠지만은요. 이 빌미가 되는 민주당은 이 티끌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침소 봉대 가짜뉴스의 선수들인데 민주당의 불법성을 그렇게 매일같이 지적해온 당사자가 논란이 되는 일을 꾸민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제 몇 가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고양정에서 이 김연아 의원이 이제 반발을 상당히 세게 했는데 결국은 하루 만에 돌아섰어요.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왜? 김용태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갑에는 한창섭 전 행정부 차관을 전략공천했어요. 자, 그래서 공천 이유와 관련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말이죠. 이거는 경쟁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다른 고려는 없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항마, 이 이제 화성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자 대결,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룡 현대차 사장이 갔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준석이는 거기에 양양자하고 본인하고 셋이서 반도체 벨트,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막말로 반도체 벨트, 말로만 되겠어요. 반도체 벨트, 이준석이가 물론 이제 이 공학도 출신이지만은, 이게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혁신당 세력이 지금 얼마입니까? 좀 대구에서는 0% 나왔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1%쯤 나오지, 1, 2% 나오겠죠. 전국적으로 3%가 나와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3자 대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누가 적임자인지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6명이 화성을에
공천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영입 인재가 있네요. 한정민 전 삼성전자 DS 부분, 아이고 기네요.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쉽게 얘기해 삼성전자 연구원인데, 삼성전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DS 부분에 반도체 데이터 분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 하면 뭐 이분이 제일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영입 인재,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이 그 전략 공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관위에서도요, 지금 나오는 TV조선의 보도를 보면은 이 지금 이준석 이 맞바람을 일으켜주신 젊은 인재 우선 추천도 검토 방안 중에 하나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을 떠보는 이런 그 지금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재를 왜 영입했습니까? 써먹으려고 인재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한정민 연구원으로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거기 이제 이준석이가 가는데 과연 누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거 253개 지역구 중에 하나야. 싹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도체 전문가의 한정민 연구원 제대로 걸려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이 화법, 뭐 여기 그동안에 잘 그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의도 문법 싫어해. 나는 국민화법을 쓰겠어. 그랬는데 이 국민화법, 글쎄 국민화법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한동훈 화법이 지금 나왔어요. 한동훈 화법이 뭐냐? 이게 틱톡 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이니까 그것도 이제 국민화법 중에 하나겠지만 여하간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이 화법이 맞으면 바로 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일보 지금 제목이요. 맞으면 바로 쏜다. 한동훈 틱톡 화법. 최전선 무기로. 그래서 야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맞받아치는 그런 이제 화법이 화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요, 이 틱톡 화법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지금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를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켜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요 보도한 활은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받아도 바로 쏘고 공격을 안 하고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생겨도 바로 쏘는 거예요. 자, 이재명과 관련해서 1대1 방송 토론에 응하라. MBC조차 요청이 왔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명당으로 이름을 바꿔라. 조국 신당 같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안 들어가 있는 게 김어준이가 사회를 봐도 좋다. 이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요. MBC조차 요청 왔어도 좋다.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발언이고 그보다 저 좋은 발언이 김어준이가 사회 봐도 돼. 김어준이가 아무리 너무 짜고 치는 고수도 나를 공격하고 해도 내가 다 맞받아칠 수 있어. 딱 이 의미 아니겠어요? 이게 아주 활용점정이 아닌가 싶고요. 김영주 영입과 관련해서는요. 김영주 위원장이 이제 그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채용 점수, 채용 비리 이게 0점이다. 소명이 없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김영주 의장이 부의장이 뭐라고 했어요. 나 경찰에서 부른 적도 하나도 없어. 너 되게 다급하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김 위원장이 0점이야. 너는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이야. 딱 때렸죠. 제대로. 이게 마이너스 100점도 아니고 200점. 그 다음에 임종석이가 이제 그 잔류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표 유리가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는 생각이다. 뭐,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개혁신당 보조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사기가 정치개혁이나 토해내라. 여기서도요. 사기, 토해내라. 이게 얼마나 직설적 답변이, 문제 제기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많은 영향력 확산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야말로 이제 경제성의 원칙이 제일 세게 적용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일같이 한 2분, 10분, 20분에서 30분씩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틱톡 화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지금 이제 이 발언 형태가 이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요. 그야말로 이제 이 야당의 공격의 최전선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대표들 중에 이 정도로, 그냥 역대 대표들의 경우는 이제 우선 말이 작았는데, 그리고 이준석이는 말이 많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보다 몇 배 많았죠. 그게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재명은 맨날 내부 뭐죠? 이런 거를 내부 내부 분란이나 일으키는, 요런 식으로 그 평가를 받았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은 일사불란하게 해서 내부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이 둘 다 말을 많이 하지만 아주 현저한 차이가 된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종의 이제 이게 서초동 스타일인데 서초동 스타일이 이제 여의도 스타일로 이제 바뀐 건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한동훈 특동화법이 나왔겠느냐? 이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분께 수시로 이제 보도해드렸지만 그 당시 추미애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체급을 당 대표로까지 키워준 추나땡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채널A 사건,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사건, 유시민이죠. 요거 가지고 이제 언론하고 싸우고 추미애하고 유시민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잖아요. 그때 언론 대응, 이런 거, 그리고 소송전, 언론, 내내 소송전 관련해서 언론하고 대응하는 거죠. 혼자 다 맡았는데, 그때 말하자면, 내가 이제, 그 당시는 여권이었죠. 현 야권의 근거 없는 여론전에 밀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다져온, 실력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내부 총질, 이준석이는 내부 총질이지만은 지금 절대적으로 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화법이 그야말로 야당의 그 가짜뉴스 또 야당의 근거 없는 공격에 아주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평판이 자자하다. 다만요, 일각에서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 이 얘기는 임종석이가 잔류하기로 한 것은 대표직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는 여당 대표가 정치평론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MBC가 최근에 저 일기예보에서 숫자 1 그래프를 크게 사용해갖고 그거 선 넘었어 하고 이제 강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야, 요것도 좀 위험하다. 자, 그리고요, 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미디어 환경이 좀 바뀌었는데, 요거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러던데, 이제 이 과거 여당 대표하면 굉장히 선굵은 정치를 해왔는데, 너무 좀, 디테일하다 이거죠. 좀 잘다 이거죠. 요런 식은 이제, 좀, 비판도 있고, 또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의 경우는요, 에토스와 로고스는 좋은데 파토스가 떨어진다. 핍박받던 약자일 때는 그 화법이 먹혔는데 강자인 여당 대표일 때는 좀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중도 중학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러한 지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에토스는 성품, 로고스는 논리, 그리고 파토스는 감성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틱톡 화법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보수 정당 대표들은 말이 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동훈 회장이 적극적으로 틱톡 화법을 쓰면서 오히려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의힘의 외연이 넓어지고 또 그 중도층 거꾸로 말이죠. 확장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평가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붙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김영주, 이합 집산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비판했잖아요. 우리 쪽은 이제 영입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외연이 넓어지고 더 유연하고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간첩법 대상을 넓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이 김 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 그래서 이 김 부회장을 좀 격려, 지지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 공격에 대해서도요, MBC조차 1대1 토론 요청이 왔고, 그리고 이제 그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이름을 재명당으로 바꿔라. 그리고 차은우하고 이재명이 누가 잘생겼냐? 안기령, 부대변인 요거와 관련해서는 비위 좋은 아북군만 살아남은 정글이 된 것이 민주당이다. 이거 아주 표현 신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호가 JTBC 인터뷰 중에 자신을 갖다가 이제 반발하면서 욕설을 했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 우상호는 5.18 기념식 전날 광주 룸사롱에서 여성 동료에게 입에 못 올릴 비속어로 욕설한 분이다. 이게 이제 임수경한테 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김민석이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 공천 비판했잖아요. 철새처럼 당을 옮긴 분이다. 추징금 7억 원을 완납하지 않고 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제 보조금 6억 원을 가져가니까 그거 사기야. 그게 사기 아니냐? 그게 정치 개혁이냐? 요렇게 또
비판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짤막하게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김부겸과 정세균, 요 두 전직 총리에 대해서 이해찬이도 마찬가지죠. 지난 2월 달에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했는데요. 이 김부겸, 정세균 두 분은 딱 잘라서 아니 되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해찬은 망설이고 있는데, 이해찬도 불가할 것이다. 왜? 건강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이상 뛰기가 이제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이 다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김부겸과 정세균 총리는 안 되는 이유는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너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 망해. 투명하고 공정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 좀 해. 요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센 사천. 그렇죠? 예, 그야말로 이 비명 행사, 이 공천을 계속했잖아요. 전화도 안 하죠. 선대위원장. 이게 무슨 대단한 감투 쓰는 것도 아니고, 김종인 빼놓고는 이거를 이 양반들이 감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딱 거부를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셀럽을 섭외해야 되는데, 과연 셀럽이 누가 지금 이 당에 와서 선대위원장을 맡겠느냐. 그래서 지금 유시민 같은 사람이 거론되는데, 아니 유시민 누나가 지금 법카 사용으로다가 수천만 뛰어먹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유시민이가 좀 제발 공동선대위원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여기저기 지금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데요.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MBN에서 밤에 말이죠. 김부겸계 특단의 결심 거론, 탈당 시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MBN 보도에 의하면은요. 지금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단단히 지금 열불이 나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선거를 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단의 결심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 특단의 결심이 뭐겠어요? 탈당인 것이죠. 자, 그래서 김부겸 탈당도 전 총리의 탈당도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임종석이가 결국은 당 결정을 수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재명이가 고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선대위원장 시키는 문제에서는 그건 아니야. 또 선을 딱 그었어요. 왜? 임종석이 선대위원장 해갖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 지금 8월 대표 선거운동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 정도는 이 머리가 잘못돼서 그렇지 그 정도는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은 절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왜? 자기 지금 당의 결정을 했지만 모양상으로는 고맙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 뭘 하고 오나, 나 같으면 그냥 나가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 자기 지금 잡으려고 남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임종석이 그러면 누가 잔류결정을 하게 했느냐?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요. 강기정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강기정이를 3월 2일 날 직접 지금 만났다. 누가? 그 임종석이가 직접 만났고, 그 다음에 홍익표도 만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홍익표는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느냐?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임종석에 대해서는 당분간 언급하지 않겠어. 그거는 스스로 결심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으면 돼요. 왜? 당분간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잔류하게 되는지 자기가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지가 직접 컨택트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 이미 말이죠. 임시장 문제가 3월 3일 밤에 이 민주당 최공개회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말할 때 나한테 맡겨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홍익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한 거예요. 잔류하라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홍익표. 야, 8월달 되면 이거 이재명이 선거패하고 갈 데 없어. 아웃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누가 당대표 먹을 사람이 누가 있나? 나는 안 갈게. 그러니까 네가 해. 선배님이 하십시오. 요렇게 해서 홍익표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임종석한테 잔류를 설득했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제 왜냐면 왜 강기정을 만났겠어요? 강기정이가 문재인 때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기정이를 만났다는 얘기는 결국 문재인 의견도 다 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도 정치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강기정이는 그래도 정무수석까지 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 문재인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이 소통 능력이 본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임종석 이런 잔류 결정에는 홍익표와 강기정
이게 제일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이철이 수석도 또 이 컨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철이도 열받아 있는데 이철이는 지금 열받아 있기 때문에 별로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성을 상정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그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강기정과 홍익표, 그리고 그 위에 분명 문재인의 승인, 일종의 이제 인도수가 되겠죠. 야, 좋아, 딱 요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의 이러한 결정에는 이제 8월달 되면 무주공산이 되니까 그때 네가 먹어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다. 그래서 이런 저와 같은 해석이요.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 오늘 보도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각에서 또 이제 임종석이하고 좀 미흡게 보는 사람들은,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나가버려서 갖고 더 흔들어 버렸어야지. 그것도 그냥 남아버려? 너는 친문 구심점? 너 이거는 구심점으로서 임종석, 너는 끝났어. 이러한 또 혹평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임종석과 관련된 뉴스는 또 정리를 하겠고요. 오늘 조국이가 문재인을 만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도 사법 리스크에 지금 딱 올라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싹 따라 뭉이기는 어려워요.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말을 많이 아낄 것이다. 예, 많이 아낄 것이다. 요게 저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임종석과 관련해서도 홍영표를 대신해서 안타깝다. 예,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안타깝다. 공감하면서 안타깝다.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조국과도, 왜냐면 지금 조국도 선거용으로 문재인을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국, 더군다나 이제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홍영표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은 노골적으로 반명 노선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사법 리스크 방탄은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나와야 되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재명이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패배하고 당을 떠난다 하더라도 개딸들, 또 친명들, 왜냐하면 친명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쫙 바꿔놨잖아요. 친명들 다 호남에서 올라올 텐데, 호남은 당연히 민주당 찍으니까. 그러면 그 호남 친명들이 국회에서 떠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을 때려? 그러면 안 떠들죠.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제대로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자유우파들이 바라는 이재명 때리기에는 조심할 것이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